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 YTN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시상식이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 8명과 기업 관계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지난 2002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산업 현장의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상자들의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런 동료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후배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선후배님들과 같이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저희가 세계 최초로 미니 드럼을 만들었다는 그게 이제 부각이 돼서 받아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있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저희 사장님도 비롯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팀장, 그다음에 저희 팀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개발 성과입니다. 그에 대해서 향후에 더욱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큰 상을 받게 돼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많은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우리나라에서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소액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좀비폰을 만드는 건데 개인정보를 쉽게 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는 국내 한 유명 커피 전문점으로부터 커피 2잔을 무료로 준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됐고 며칠 뒤 피해자는 소액결제 한도 초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10분 동안 11,000원씩 무려 27번이 결제돼 자신도 모르게 29만 7천 원이 사용된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입니다.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단축 URL을 누르는 순간 애플리케이션에 숨어있는 악성 코드가 동시에 설치됩니다. 해커는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사용자 모르게 인증번호를 가로챈 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해킹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휴대폰 내에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됩니다. 스미싱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는 문자 메시지 이외에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정상 게임 애플리케이션과 가짜를 비교해봤습니다. 가짜 앱은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권한을 요구합니다. 권한 부여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용자가 거의 없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한번 동의를 하고 다운을 받으면 스미싱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앱을 다운받으려고 할 때는 이 무료니까 방심할 게 아니라 평파 한도를 잘 살펴봐서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인증된 사이트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받고 다운로드 횟수나 평판도를 살펴보는 등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스마트폰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어 전립선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10명 중 1명꼴인 전립선암이 60대에서는 4명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해 특히 이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이 남성은 50대에 비해 부쩍 소변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전립선 비대증 소견을 받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전립선암 초기였습니다. 그때는 밤에 가끔씩 한 번씩 소변을 봤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이 되니까 밤에 소변을 자다가 한 번 보는 횟수가 조금 많아졌어요. 서구형 암으로 알려진 남성 전립선암은 이처럼 6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비뇨기암팀이 지난 15년 동안 비뇨기암 환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60대 전립선암 환자가 41%였습니다. 이어 70대가 37%로 많았고
50대와 80대는 각각 10% 정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50대 10% 수준에서 60대가 되면 40%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관심도 높아지면서 그만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립선암은 진행이 돼도 별 증상이 없어 자각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야지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별히 60대, 50대 후반, 60대 되면 그런 선별 검사를 꼭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50대 중반부터 최소 1년에 한 번 간단하고 저렴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과 담배,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면 비만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의과대학의 제임스 맥메나먼 박사는 지방의 저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제거하면 비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유전 조작을 통해 해당 유전자가 없는 쥐를 만든 결과 보통 쥐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적은 반면 활동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맥메나먼 박사는 밝혔습니다. 또 이 쥐들은 보통 쥐들에 비해 지방세포가 20% 적었고 지방간이나 비만과 연관된 염증도 없었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은 일교차가 20도를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환절기에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 좋을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장승훈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감기 걸리기가 쉬운 상태가 되고요. 네. 야외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감기를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황사나 봄철 꽃가루 비산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또한 이러한 호흡기 질환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검사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폐질환도 환절기에 급증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의사들끼리는 감기 환자가 늘면 폐암 환자도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얼마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절기 감기가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아 청소년층이 감기에 유독 취약한 이유 따로 있습니까? 면역력은 청년기의 최고 상태를 이룹니다. 네. 소아 청소년층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감기에 걸릴 만큼 취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소아 청소년층에 감기 환자가 많다면 이것은 면역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활동 패턴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이 연령대는 장년층에 비해서 야외 활동이 활발하고 손 씻기나 이 닦기 등 청결을 소홀히 하기 쉬운 연령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층의 감기에 유독 취약한 이유가 면역력보다는 생활 습관 때문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아청소년층 외에도 특별히 이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노약자나 심장병, 신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와 네. 암 환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의 만성 호흡기 질환자, 면역 억제 약물 복용자는 환절기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기 외에도 이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기, 황사, 꽃가루 등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예방에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꾸준히 사용하도록 처방받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셔야 이런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서 입원하게 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을철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폐렴 예방을 위해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을 하셨는데요. 이 끝으로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손 자주 씻기, 음식 섭취 후 이 닦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인 위생만으로도 감기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규칙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장승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이용자 3,800여만 명,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명, 우리 사회 정보화의 현 주소입니다. 인터넷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기 힘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또 스마트폰 혁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흔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종수 정보문화사업단장으로부터 정보문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과도한 인터넷 이용을 방지하려는 정책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인터넷 중독 얼마나 심한 상태입니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의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이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할 때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이 7.7%로서 인터넷 중독자 수가 약 240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중독률이 10.4%로 가장 높았고 유아동 중독률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인의 6.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한 사람의 중독 현상에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정 파괴 등 사회 문제로 확산되기도 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되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대 청소년과 유아의 인터넷 중독률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군요. 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 또한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 실태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2011년도에 실시한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8.4%가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위험 상태로 나타났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이용 목적이 메신저 사용이 주였고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게임도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학업 문제와 부모, 자녀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청소년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인지가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 및 중독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 8개 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예방 해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을 포함하여 2012년 말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설치 운영 중인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를 금년에 6개 더 확대 설치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체를 커버하는 상담 네트워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를 통해서 내방 상담 및 예방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중독 예방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부모님들과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가족 내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그리고 자녀가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유형의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필요한 어플을 정리하도록 자녀와 타협하는 대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1599-0075 상담 전화를 통해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1599-0075번 네, 이쪽으로 상담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 왕따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런 현상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확산되는 게 또 요즘에 추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 문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교육과부에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8.5%에 달하고 있어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의 발생 빈도도 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온라인을 통한 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기 쉽고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의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과 모바일로 인한 부작용 문제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다다른 것 같은데요. 정부와 학교, 가정 그리고 개개인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 소재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화학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학 소재 중소기업들의 신소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솔루션 센터입니다. 첨단 코팅 소재의 광학 필름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산업용 필름 등 각종 화학 소재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산화를 위한 평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와 신소재 개발에 도움을 주는 산실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 없었다라면은 해외라든가 국내 다른 어떤 그 코팅 설비를 찾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전략해 사업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과의 무역 적자는 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공정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개발 정보, 또 최신 소재에 대한 물성 정보,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키로랩을 이용한 대량 합성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에 쓰이는 광학용 필름 등 화학 소재의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소재 솔루션 센터의 본격 가동은 우리나라 화학 분야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강수형 중소기업으로 키우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 부품 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의 필수적인 중간재 역할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해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화학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아울러서 관련 기업들을 기술 중심의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화학 소재 산업.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재 산업의 국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강원도 내 높은 산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지만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었는데요. 농한기 산촌 주민들에게는 고마운 봄 손님입니다. 홍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도 흰눈이 덮여있는 강원도 인제 설악산 끝자락의 구규림. 어느새 봄 기운이 감돌아 물이 오른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고 비닐 호스를 연결하자 맑고 깨끗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막 채취한 고로쇠 수액 한 모금은 보약이 부럽지 않습니다. 설악산 환청골은 지대가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데다 수액도 많이 나와 농한기를 맞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기온차가 심한 지금이 적기이며 겨울철 농한기 산촌마을의 짭짤한 수입원이 됩니다.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 해서 골리수로도 불리우는 고로쇠 수액. 칼슘과 비타민 등 각종 미네랄과 무기질이 풍부해 위장병과 관절염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봄철 건강음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구규림에서는 모두 140여 톤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2억 6,500만 원의 농해 소득이 예상됩니다. 우리 인제 구규림관리소 관내에는 전 지역이 FSC 국제 경영 인증림이며 이곳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청정 임산물로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매년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씩 모아진 고로쇠 수액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산촌 주민들. 특히 올해 처음 설치한 살균 정제기 사용으로 고로쇠 수액의 유통기간이 길어지면서 판매량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부터 시작된 고로쇠 수액 채취는 어느새 최북단 마을인 설악산 용대리 마을까지 올라와 남녘의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YTN 홍영기입니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